인생 피어스 이승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펀드도 만들어서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또 꾸준한 장기 적립식 투자에 대한 심적 안정감을 계속 유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재무심리학 관련 내용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누는 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직접 판매 오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과가 굉장히 짧았어요. 그래서 딱 여기 한 페이지에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몇 마디 더 섞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자, 이번 과에서는 직접 판매 오류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소유주에 의한 직접 판매, 그러니까 내가 내 물건을 직접 판다. 이거를 for sales by owner 이렇게 해서 FSBO라고 부른대요. 우리한테는 익숙치 않은 용어지만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 직방, 다방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이 쓰여질 때는 그런 문화가 많이 펼쳐지기 전에 한 뭐 80년대, 90년대 그즈음에 써진 책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FSBO라고 해서 매년 20%가 부동산 사업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집을 팔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요. 10명 중에 2명은 중개인 손 빌리지 말고 그냥 내가 팔까? 왜냐하면 수수료 6%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FSBO는 하지만 그 for sales by over confident로 변질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한 그 자신감. 부동산 중개업자가 하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그들보다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수수료 6%를 아낄 수가 있고 어쩌면 값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이 for sales by over confident로 변질되기 쉽다라는 거죠. 실제 이제 미국 부동산 관련된 단체인데요. United Homeowners Association에 따르면 FSBO의 대부분은 결국 부동산 중개인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은 일이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FSBO의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도 생각만큼 경비가 절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노력을 해봤지만 초보이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되려 거액의 돈을 손해보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6%의 거래 수수료를 아끼겠다는 그 이익을 목표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부동산 거래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 부족으로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게 매매를 성사시키는 것 또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헐값에 넘겨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또 내가 살던 집이기 때문에 이 소유 효과 기억하시죠? 그 우리 앞부분에서 내가 오랫동안 정성을 가꾸었던 것들, 그런 소유물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는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딱 박히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소유 효과 때문에 집을 비싸게 내놓아요. 너무 비싸게.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또 시간도 오래 낭비하죠. 더 많은 분들이 미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한국처럼 집들이 아파트 형태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미국은 이 차가 없으면 다니지 못하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한번 보려면 정말 큰맘 먹고 하루 또는 뭐 일주일 이렇게 다녀야 집을 볼 수 있는데 이 집이 비싸다 보니까 사러 온 사람들이 보고 바로 구매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시간 낭비하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헐값을 넘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내가 뭔가 잘할 것 같다라는 프스보에 대한 생각이 되려 도움이 아니라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한편 이런 거 있죠. 구매자들, 사는 사람들도 야, 부동산 중개업자 통하지 말고 우리가 그 직접 판매하겠다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값을 후려쳐 가지고 훨씬 싸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직접 판매를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내가 직접 하면 더 잘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이 오류에 해당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번 과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어, 글쎄요. 주식 거래 같은 경우 내가 직접 공부해서 진행한다. 음, 쉽지 않죠. 네. 펀드를 내가 직접 구성한다. 예,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한다. 그거는 되려 괜찮을 수 있죠.
내가 어떤 전문가들이 하던 영역을 직접 뛰어들어가서 그들보다 또는 그들만큼 더 잘할 수 있다.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그것이 나한테 큰 이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낼 돈을 내고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더 좋은 자산을 지키는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 부분에서 배워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성공을 하려면 프로페셔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인정해야 되는 것 같고요. 마침 지난주였네. 지지난주에도 재무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라. 시작할 때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시작해라.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투자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의 추천받은 펀드 또는 ETF 또 그런 것들로 구성되어진 것으로 투자를 꾸준하게 이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장드리고요. 그러한 포트폴리오에 충분히 자리 잡을 만한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의 주간 운영 성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자 말일로 이 정산된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파란색 그래프가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입니다.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요. 이 빨간색 대비 흔들림이 적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동안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투자를 멈추거나 하는 일은 없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장점 되겠습니다. 운영 성과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11월 10일까지 391일 동안 금액 가중 수익률. 왜 금액 가중 수익률이냐면 중간에 이렇게 돈을 좀 태웠거든요, 추가로. 그래서 수익률이 조금 떨어졌고요. 연평균 수익률은 13.9%가 되었습니다. 주간 자산 가치는 지난주보다 2.41%좀 가라앉았다는 게 좀 아쉽고요. 환율은 0.28%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내려가는 바람에 요 수치 또한 내려갔어요. 한 18%까지 올라갔었는데 기간이 지나고 미국 증시가 좀 조정되면서 가라앉았습니다만 그래도 연간 15%는 섭섭치 않은 수익률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을 좀 업데이트를 해보자면은요, 지난 10일 현지 시각으로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표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나왔거든요. 미국 증시가 지난주만 해도 인플레 문제로 뭐 페드는 시중 통화 유동성 긴축의 속도를 높일 거다 그래가지고 막 하락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또 엄청나게 반등을 했습니다. 페드는 사실 이전에 유동성 공급 예를 들어서 뭐 2008년 금융위기 뭐 이런 때 말씀을 들자면 그런 때만 달리 이번 코로나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는 어떤 데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고용률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실업급여 청구권이 52년 만에 최저 수치라고 엄청나게 훌륭하게 발표가 됐지만 그런데 이 페드가 진짜 신경 쓰는 대졸자 이하 노동자들은 아직 장기적 실업 상태에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테이퍼링 결정에 중요 고려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다음 주 FOMC에서 테이퍼링 관련 영향에 대해서 그 향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마감일 11월 26일이 아니고 12월 3일입니다. 글씨가 오타인데 정정하겠습니다. 미국 3대 지수 변동은 다우존스 4%가 올랐고 S&P 500도 3.82%, 나스닥도 3.61%로 굉장히 많이 오른 것으로 회복됐습니다만 이는 뭐 2주 전의 수치를 거의 회복한 정도이고요. 그 어떤 그 상승을 또 만들었다라고 하기는 크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네, 이 벤치마크 그래프는 11월 말일자로 갱신이 되었고요. 여러분들 그 S&P 500 버핏이 얘기했던 대로 S&P 500 인덱스 꾸준히 적립식 투자하시는 것도 강력히 권장드리고 이 빨간색 그래프인 S&P 500보다 좀 더 안정적인 상태의 자산 증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피어스원 포트폴리오를 강력히 권장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인생 피어스 이승환이었고요.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한번 다음 주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